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단 구성 방법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식이나 점심 때문에 식단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졌죠? 이맘때쯤이면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원리,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식단 구성 방법, 추가적으로 직장인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더 많이 쓰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적게 먹고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 많이 움직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지? 감이 없어서 그냥 굶어버리거나 연예인 식단이나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따라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체중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체중계의 숫자만 줄어드는 것일 뿐 근육까지 같이 빠지는 체중 감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반드시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공복 체중을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짠 식단이 진짜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기록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 1, 2주 동안은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식단을 조금씩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체중이 80kg인데 식단과 운동을 했는데도 다음날 80.5kg가 됐다. 그러면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보고 혹은 활동량이 부족했는지 점검해보는 거죠. 그리고 공복 체중이 80kg인데 식단은 지켰지만 운동은 못해서 다음날 체중이 80.5kg가 됐다? 이러면 활동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단보다는 활동량을 점검해보는 방식으로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야 무작정 굶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감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운동은 하기 싫고 식단으로만 해볼게요. 나는 원래 많이 걸어 다녀서 괜찮아요. 하지만 운동은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을 때도 에너지를 소모해요. 즉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똑같이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병행해야 같은 식단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근력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손실도 막고 체형도 이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헬스를 전문적으로 하기보다 그냥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식이나 점심 때문에 식단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회사에서 일반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침을 간단히 먹고 점심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세요. 제육볶음, 불고기, 닭가슴살 같은 메뉴는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일반식이니까 오늘은 그냥 막 먹자, 이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해요. 특히 튀긴 음식, 국물이 많은 찌개류, 밥 양이 너무 많은 식사는 탄수화물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건 최대한 피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직장인에게 회식은 피하기 힘든 요소 중 하나죠. 이럴 땐 최대한 절제를 해서 드시고 과했다고 느껴지시면 다음날 아침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보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어제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아예 굶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고 배고픔이 반복되면 다이어트가 무너질 수 있어요. 실수는 과감히 인정하고 다음 식사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단 구성 방법인데, 식단을 짤 땐 먼저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내 유지 칼로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유지 칼로리에서 보통 500칼로리 정도를 빼면 다이어트를 위한 하루 섭취 칼로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탄단지 비율을 보통 5대3대2 혹은 4대4대2 정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하루 18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면 탄수화물 900칼로리, 단백질 540칼로리, 지방 360칼로리, 이걸 그람으로 변환해서 식단에 맞게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밥 100g이면 탄수화물 100g이겠지? 아닙니다. 밥 100g에는 탄수화물이 약 28g 정도 들어있어요. 꼭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기록해 주셔야 해요. 저는 식단 기록을 어플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음식이 등록돼 있어서 사용하기 꽤 편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기록할 음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영양성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음식만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밥이나 닭가슴살처럼 양념이 안 들어간 재료는 성분표 기준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반대로 점심에 제육볶음을 먹었다 해서 어플에 제육볶음이라고 검색해서 바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양념, 기름, 설탕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오차가 누적되면 내가 생각한 칼로리랑 실제 칼로리가 다르게 돼서 다이어트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일반식은 최소화하고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한 핵심 원리부터 많이 하시는 실수, 식단 구성 방법,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현실적인 팁까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다이어트는 무작정 굶기보다 내 몸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쌓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꼭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